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 제 23장 솔리드 스테이트 케미스트리 하겠습니다. 한 3강에 걸쳐서 해보도록 할 텐데 제 23장에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그거 한번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솔리드 스테이트니까 크리스탈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탈에 이제 면들이 있거든요. 그 크리스탈 플레인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서로 면과 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내는 방법이 이제 엑스레이 디프랙션 메소드를 써요. 보통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디프랙션 메소드 좀 생각해 보겠고, 엑스레이 스캐터링, 다음에 이제 리퀴드 스트럭처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강에서 뭐 크리스탈 스트럭처 정도를 하겠고요. 다음에 2강에서 스캐터링이라든지 이제 크리스탈 패킹 문제 이런 것들을 하겠고,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리퀴드 스트럭처, 왜냐면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스페셜 토픽으로 뭐 슈퍼 컨덕티비티,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세미컨덕터 많이 해야 되니까 퀀텀 더트, 뭐 퀀텀 컨파인드 세미컨덕터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강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탈 보면은 어떤 그 패턴이 구조가 반복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또 시메트리가 있죠. 근데 이제 3차원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지금 어디서 패턴을 좀 가져왔는데, 이 패턴이 보면 뭐 평면에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보는 게 다 이제 보니까 대충 90도 돌리면 어느 점을 중심으로 해서 90도 돌리면 똑같은 것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유니트 하나만 있으면, 뭐 요만한 거라고 그럴까요?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를 90도씩 회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면 뭐 전체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스페이스를 다 맞출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스페이스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페이스 그룹, 우리가 12장에서 몰레큘러 시메트리를 했어요. 그 내용을 확장해서 스페셜 오퍼레이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 그룹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적으로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은 1912년에 라우에가 엑스레이가 웨이브랭스가 짧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충 원자 사이, 원자 거리 정도 되는 엑스레이를 조사시키게 되면 그게 결정이 그 엑스레이를 디프렉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이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프리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 줄이 여러 개가 쭉 나란히 쳐 있어갖고 빛이 들어갔을 때 그게 회절하는 이제 그런 그레이팅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니핑이 이 실험을 해요. 그래서 진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다음에 1913년에 브래그가 이거를 좀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엑스레이가 아니라 모노크로매틱, 그러니까 단파장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서 실제 그 크리스탈 안에 있는 결정으로 디프렉션을 시키고, 그 디프렉트된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라우의 반점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걸 분석함으로 해서 그 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소디움 클로라이드라든지, 소디움 클로라이드 여기 있죠. 그다음에 시즌 클로라이드, 징크 설파이드 이런 것들 간단한 결정이에요. 이건 뭐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큐빅 크리스탈, 페이스 센터 큐빅 뭐 이런 건데, 간단한 결정에 대해서 구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 40년 정도 지나서 1950년 정도가 되면은 왜 그러냐면 브레이그 이퀘이션에서 보면 디스턴스 인포메이션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요. 물론 NaCl 같은 건 간단하지만 좀 복잡한 크리스탈이 되면은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보급이 되고 해서 좀 뭐 컴퓨팅 파워를 연산 능력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에,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렉션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좀 복잡한 구조들, 프로틴 구조 할 수 있다. 프로틴 크리스탈 만들면 프로틴의 구조를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프로틴이 제일 먼저 한 것이 1960년대에 헤모글로빈 구조가 제일 첫 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모르겠습니다. 10만 개 넘을걸요. 제가 이제 개수도 안 세보다 이제 그만뒀는데, 굉장히 중요한 뭐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백신 개발까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틴 또는 이제 바이러스 구조도 할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로.
그건 또 한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크리스탈을 일단 만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분자들의 원자들 사이의 거리, 또 원자들의 어떤 상호 구조, 이런 거를 우리가 밝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은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삼각형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으면, 패턴이랄까?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으면 1차원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1차원 그 배열을 생각할 수가 있죠. 1차원 배열 자체를 또 다른 축을 따라서 이렇게 평면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이 2차원 배열을 또 반대로 이렇게 쭉 쌓아 올라가면 반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 C방향으로 A, B니까 올라가면 이렇게 3차원 패턴이 만들어지죠. 이 3차원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패턴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티스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를 1차원으로 쭉 놨다가 2차원으로 쭉 만들어서 3차원으로 놓은 바로 이런 걸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레티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레티스 포인트들을 좀 연결을 시키면요, 가장 제일 간단하게 입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보통 육각형 뭐 이런 거, 육면체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이렇게 8개의 점을 가지고 어떤 그 유니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유니트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트 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유니트 셀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이렇게 A에서 B에서 C로 해서 이런 패턴을 이런 유니트 셀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 4개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 건너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의 유니트 셀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건 다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90도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90도, 여기 90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또 유니트 셀이 돼요. 이게 전부 다 반복을 하면 이거든 반복을 하면 공간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레티스 포인트 하나, 그래서 좋은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90도짜리가 있으니까 좀 다루기가 쉽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라고 그러고, 이 가장 간단하게 8개 말고 그 이상의 레티스 포인트가 포함이 되는 걸 멀티플 유니트 셀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부피가 2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레티스 포인트, 이미 레티스 포인트 하나를 만들어 놓을 때 이미 레티스 포인트를 지정을 하면 거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그건 만들어지냐면 이 레티스 포인트 하나가 사실 이런 패턴 하나거든요. 그 패턴이 이쪽 이미 포인트에 있는 패턴으로 옮기게 되려면 어떻게 옮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면 A를 몇 번 갔어요? 하나, 둘, 세 번 갔죠. 그래서 하여간 U배의 A만큼, 그 다음에 또 V배의 B만큼, W배의 C만큼 옮기면 이미 T 위치에 있는 T 위치에 있는 그 레티스 포인트의 오리진에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레티스 포인트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U, V, W는 어떤 정수가 되겠고요. A, B, C를 프리미티브 벡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평면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은 평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유니트 셀 또는 레티스 포인트를 다루는 우리가 크리스탈로그래피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가 조금 아까 보니까 잘못됐었는데 제가 고칠 시간이 없어서 이 그림이라서요. 일단 A 거리가 있죠. B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C 거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니트 셀, 이게 이제 유니트 셀이라고 하면 그 셀의 엣지가 A. 그 다음에 이게 A고 이게 B였죠. 여기서는 이게 B로 했네요. 이게 C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포인트가 엣지의 길이를 나타냈는데 그 각도가 있잖아요. 여기 각도, 이 각도, 또 뭐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펜으로 잠깐 써볼까요? 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서 펜을 좀 갖고 오려고. 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각도, 이 각도, 또 이 각도, 이 각도가 있어요. 이것이 A하고 B하고 물고 있는 데는 감마입니다. A, B, C니까. 그 다음에 C하고 B하고 물고 있는 데는, 이게 베타가 아니고 이게 알파예요.
이게 알파. 제가 이거 고치려고 했는데 이 그림이라 좀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C하고 A하고 있는 각도가 베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 각도하고 감마까지, 그 다음에 A, B, C 이 그 길이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가 6개죠. 6개로 유니트 셀을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레티스 포인트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유니트 셀을 만든다.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전체의 유니트 셀이고, 이 유니트 셀을 A 방향으로, B 방향으로, C 방향으로 계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크리스탈 전체가 다 채워지는, 꽉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시메트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패턴들이 하나만 알면 그 패턴들을 계속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일부를 알면 그걸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스트럭처, 전체 스트럭처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메트리가 있냐면,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시메트리 배울 때 뭐 있었죠? 뭐 가만히 있는 거,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있었죠. 그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건 여기선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나요. 이 숫자는 360도 돌릴 때 몇 번 나오느냐 이런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360도 돌아갈 적에 같은 것이 3번 나오면 3fold 시메트리예요. 그러니까 120도마다 한 번씩 같은 스트럭처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건 그냥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로테이션 엑시스라고 하는데, 어떤 프라파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보통 n이라고 했지만 이 숫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fold 로테이션이면 3, 4fold 로테이션이면 4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1이라고 하는 건 360도 돌렸다는 얘기죠. 안 돌렸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 오브 시메트리가 있는 건 인버전인데, 가만히 있는 사이에서 부호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건 I 바로 나타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포인트 그룹 할 땐 스펙트로스코픽 그 컨벤션을 썼기 때문에 임프라퍼 로테이션을 갖다가 로테이트 시키고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리플렉트 시키는 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페이스 그룹을 할 때는 그 로테이션을 시키고 인버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로테이션 인버전 엑시스예요. 그래서 임프로퍼 엑시스는 로테이션 리플렉션 엑시스였죠.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그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는 다르게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미러 플레이는 그냥 M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 우리 전에는 시그마로 표시했던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N이 로테이션이 1은 돼요. 2도 되죠. 180도. 3은 되죠. 120도. 4는 되죠. 90도. 5는 72도인데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간이 차질 않아요. 빈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6은 됩니다. 60도 돌리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밑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A3, A4가 레티스 포인트예요. 그럼 각각의 거리가 A만큼씩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A만큼씩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B2란 점에서 같이 A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로테이션 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A4가 됩니다. 로테이션 시켰을 때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B1도 알파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 시켜서 A1이 나와야 돼요. 그 알파만큼 이게 로테이션 시키는 각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코인사이드 같아야 돼요. 그러면 B1하고 B2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이 돼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A고, 그러면 MA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A의 N배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레티스 포인트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가 A 떨어졌으면 이것도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A1에서 A4는 3A잖아요. 그럼 B1에서 B2도 뭐 2A가 되든지 뭐 4A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M이 정수여야 돼요. 그 정수인데 이 거리가 얼마 되느냐 보면은 여기 A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여기 이제 직선으로 당기고 직각으로 봤을 때 이 거리. 이거 뭘까요? 이게 각도로 치면은 이 거리잖아요.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니까 A의 코사인 알파죠. 그러니까 이것이 A의 코사인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제가 펜을 좀 써볼까 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A의 코사인 알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여기 A가 일단 있었고요. 2배의 코사인 알파 있죠. 이게 MA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A가 전체 다 지워지고 1 플러스 2 코사인 알파가 M이죠. 그래서 2 코사인 알파가 M-1이고 코사인 알파가 2분의 M-1이 됩니다. 자, 그럼 M이 지금 정수예요. 그럼 M이 1일 수도 있죠. M이 1일 경우는 1-1은 0이니까 코사인 알파가 0이죠. 코사인 알파가 0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코사인 알파가 보통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파이 180도고 그러니까 여기죠.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90도 때가 M이 1일 때. 또 M이 뭐 2일 때는 2-니까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2분의 1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M이 정수일 때 가능한 알파 값을 구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2도라고 하는 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N이 1, 2, 3, 4, 5가 없고 6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능한 N 값은 1, 2, 3, 4, 6이다. 크리스탈로그래피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스탈 레티스 유니트 셀에 나타나는 유니트 셀을 보고서 우리가 포인트 그룹을 어사인먼트를 해요. 우리가 몰레큘 보고서 뭐 암모니아 하면은 뭡니까? C3, V 하죠. 워터, H2O, 그럼 C2V 이렇게 하죠. 이렇게 포인트 그룹 어사인을 해요. 그 크리스탈 유니트 셀에 포인트 그룹이 몇 개 있었을까요? 32개 있습니다. 32개를 이제 또 다시 분류를 해서 같은 것끼리 같은 거랑 아니라 같은 그룹끼리 그룹핑을 하는데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크리스탈로그래피 할 적에는 이 쉔플리 노테이션 쓰지 않고 몰레큘러 시메트리니까 스페이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퍼들이 쓰는 거는 허만 모긴 시메트리 심볼을 씁니다. 그걸 해요. 뭐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칼 허만이고 찰스 빅터 모긴인데 한 분은 이제 독일 사람, 뭐 프랑스 사람. 이게 그래서 모긴이라고 읽는 게 좀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노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다뤄주게 돼. 아까 봤던 그 1에 바 쓴 거, 또 N으로 쓰는 거, 로테이션, 그 다음에 미러 플레인 M으로 쓰는 게 이게 다 허만 먹인 심볼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관한 논문이 여기 있는데 저널 오브 케미컬 에듀케이션 1987년도 64권 216에서 217페이지 2페이지짜리예요. 여기 사실은 제가 어태치를 해놨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걸 배포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87년이면 커피라이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쯤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뭔지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나왔네. 이게 저기. 네. 그래서 실제로 그 32개의 크리스탈로그래픽 포인트 그룹이 있는데 이게 32개예요. 쉔플리 심볼로 쑥 써준 게. 쉔플리 심볼로 써준 게 32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7개 시스템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클리닉, 모노클리닉, 오소럼빅, 테트라고널, 그렇죠? 그 다음에 트라이고널, 그 다음에 헥사고널, 이건 육각 기둥 형태예요. 그 다음 큐빅, 이렇게 7개 시스템으로 나누고 여기 이제 보통 쉔플리 심볼을 여러분 잘 아시는 심볼이고요. 이렇게 시메트리로 7개 그룹을 7개 시스템으로 크리스탈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나눈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허만 먹인 노테이션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이건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1반은 뭡니까? 이건 인버전이었죠. 그래서 C1, CI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C2 그룹, 이건 2. 그렇죠? 이건 CS는 미러플레인. C2H는 투폴드 로테이션의 미러플레인. 그런 거죠. 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4/M이라고 되어 있는 건
4폴드 로테이션 90도 돌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러 플레인, 그 퍼펜디큘러하게 미러 플레인이 있다 이런 거고요. MM2는 뭡니까? 이게 X, Y, Z 순서예요. 그래서 X 방향 뭐 어느 쪽으로 정해든지 Y 방향에 대해서는 M이니까 미러 플레인이 있고 G 방향에 대해서는 투폴드 로테이션이 있다. 이제 그런 로테이션이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뭐 험한 목의 로테이션 쭉 있죠. 이것들이 다 뭐에 해당하는 쉔플리 노테이션에 해당하는 험한 목의 그 노테이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뭐 크리스탈로그래피 하는 사람들 여러분 페이퍼 읽다 보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레큘러 시메트리를 그러니까 스펙트로스코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양쪽을 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쉔플리 노테이션 그 시메트리로 이걸 구분을 지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게 이런 유니트 셀을 먼저 가르쳐 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트라이클릭, 오소롬빅, 또 뭐 이런 식 큐빅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그거에 이제 14가지 종류가 있다. 그 뭐 바디 센터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이제 14가지를 우리가 브라베 레티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유니트 셀의 구조를 크리스탈의 유니트 셀 구조를 그 시메트리로 분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7개의 시스템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뭐 아까 우리가 먼저 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티브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 롬보 헤드랄이 하나 이제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사실 그 프리미티브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레티스 포인트 말고는 레티스 포인트만 있는 거, 그게 프리미티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티스 포인트의 센터에, 그러니까 유니트 셀의 센터에 여기처럼, 또 여기처럼, 네. 그런 걸 바디 센터드라고 그래요. 표시는 I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 센터가 있는데, 엔드 센터를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끝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오소롬빅에서는 이쪽이 길어요. 이게 이쪽이 짧고요. 그래서 이 긴 쪽에 엔드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엔드 센터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 센터드는 이렇게 각 면마다 하나씩 그 아톰이나 뭐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6개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우리가 페이스 센터드라고 그러고요. 롬보헤드라는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모든 면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 롬보 헤드랄이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센터 시메트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센트로 시메트릭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세이 보면 14개입니다. 그래서 14 스페이스 라이티스라고도 하고, 또 브라베 라티스에 몇 개 있냐? 14개. 딱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면 이 초록색은 제일 뒤에 있는 거고요. 노란색이 제일 앞에 있는 거고, 연두색은 중간에 있는 것을 여기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고 좀 잘 보이죠.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뭐 큐빅이에요. 정육면체. 그래서 보면 8개의 레티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레티스 포인트로만 되어 있는 게 이게 프리미티브. 그 다음에 센터, 바디 센터에 있는 게 바디 센터드, 그러니까 I로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각 면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4개, 그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각 면에 하나씩 있는 것이 페이스 센터드 이렇게 얘기했고요. 헥사고날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트라이고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롬보 헤드랄이고, 이쪽은 이거 3개가 붙으면은 이게 120도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 육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헥사고날인데, 이게 뭐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3개가 붙어서 육각형을 만들고 육각 기둥을 만드는 거 헥사고날입니다. 테트라고날은 사실 2가지예요. 이거 프리미티브거나 바디 센터드거나. 근데 이제 이쪽은 길게도 만들 수 있고 짧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2가지를 보여준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소롬빅은 요거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C고, 이게 제가 또 이럴 때는 펜이 필요하죠. 펜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게 C고, 이게 P입니다. 이게 P예요. 예, 이게 C고 이게 P인데, 예,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오소롬빅에는 프리미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 센터드가 있고, 엔드 센터가 있고, 또 페이스 센터가 있습니다. 모노클리닉에는 바디 센터, 프리미티브가 있고 엔드 센터가 있어요. 트라이클리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롬보헤드랄. 트라이클리닉이 롬보헤드랄, 이게 롬보헤드랄이고, 트라이클리닉은 ABC,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다른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브라베 레티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다시 펜으로 바꾸려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지금 그 포인트 시메트리를 했어요. 포인트 그룹에 대해서 시메트리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페이셜 그 트랜슬레이셔널 오퍼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그룹이 되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제 스크루 엑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드 플레인 두 가지가 있는데, 스크루 엑시스는 NP로 표시를 해요. 이게 뭘까요? 그 N은 그냥 로테이션입니다. 아마 또 전에 아까 뭐 3폴드 로테이션이냐, 4폴드 로테이션이냐, 뭐 2폴드 로테이션이냐, 여기서 보통 2폴드 로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P가 나오는데, 이 P는 뭐냐면 N분의 P예요. 그 P입니다. 그래서 어떤 엑시스를 통해서 갈 적에 N분의 P만큼, 그러니까 이 3, 1이라고 그러면 3분의 1만큼 A 방향으로 갔을 때는 3분의 1만큼 A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는 지금 2폴 2, 1을 얘기했는데, 스크루 엑시스 뭐냐면 여기 그 뭐 손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는데 맨 처음에 오퍼레이션 해주는 게 뭐냐면 그 2폴드 로테이션이니까 한번 이렇게 180도 돌아가는 거죠. 그 뒤집혔어요. 그럼 여기서 뒤집혔는데 얼마만큼 가냐면 2, 1이니까 2분의 1만큼 갑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예요. 그러면 여기 C라고 그랬나요? 2분의 C만큼 갑니다. 이 C축이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80도 돌려서 2분의 C만큼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2분의 C만큼 가고, 다음에 이렇게 도습해서 다시 2분의 C만큼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이 근데 위치도 바뀌는 거죠. 여기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걸 스크루 엑시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스크루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글라이드 플레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축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해요. 그 B 엑시스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면, 여기서는 A, B, C 했을 때는 어느 축이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축에 대해서 하니까 B축에 대해서 그냥 리플렉션을 한 거죠. 리플렉션 한 건 로테이션은 달라요. 로테이션 하면 앞면이 보였겠지만 로테이션 안 하고 리플렉션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데 리플렉션만 한 거예요. 네, 리플렉션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예요. 보통은 2분의 1을 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 B 그랬으면 이 B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A, B, C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B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미러 플레인처럼 리플렉션하고 2분의 1, 여기까지가 1인데 2분의 1 B만큼 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리플렉션해서 2분의 1 B만큼이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글라이드 플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테이션해서 한 것이, 옮겨가는 것이 스크루 엑시스고, 글라이드 플레인은 그냥 리플렉션해서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게, 이건 엑시스를 따라서, 그러니까 크리스탈 엑시스를 따라서 가는 거고, 엑시스 중에서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엑시스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이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 다이아고널하고 바디 다이아고널입니다. 잠깐 그냥 그것에서는 이거 그냥 이런 거 있다고만 얘기했는데, 페이스 다이아고널은 뭐냐면 페이스가 있는데 페이스에 그 다이아고널로 옮겨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A축하고 B축이었으면 AB 사이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옮겨가는 거. 그 다음에 바디 다이아고널은 뭐겠습니까? AC 여기서 그 A, B, C 이거 파란색 이것이 바디 다이아고널, 이것이 페이스 다이아고널. 이렇게도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
엘리먼트는 이런 겁니다. 스크루 엑시스하고 글라이드 플레인하고. 자, 이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를 다룰 수가 있는데, 뭐 대충 통계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탈 포인트 그룹은 32개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트랜슬레이셔널 엘리먼트 아까 스크루 엑시스하고 글라이드 플레인하고 포함을 시키면 230개의 스페이스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 스페이스 그룹이 230개가 있고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다 뭔지 이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 32개의 그 포인트 그룹은 우리가 분류를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브라베 레티스 타입이 나오죠. 예. 그리고 거기다 하만목인 심볼을 붙이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엘리먼트까지 다 합쳐서 표현을 해주면 보통 우리가 이게 보통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프리미티브냐, I는 뭐겠어요? 이게 바디 센터드입니다. 뭐 독일어로 인넨젠트리에트라고 하기 때문에 I자를 써서 바디 센터드입니다. F는 페이스 센터드, 뭐 괜찮아요. 이건 A, B, C는 그 A 페이스, B 페이스, C 페이스의 센터가 있다 이런 뜻이고, R은 이제 롬보헤드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심볼을 그냥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 험한목인 노테이션하고 합쳐가지고 P21C 이렇게 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모노클리닉이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고 투폴드 스크루 엑시스 along B, 이게 B 어디죠? 그리고 C는 뭡니까? 글라이드 플레인, AC 플레인에 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모노클리닉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통 크리스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썼으니 게 모노클리닉이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제 생각엔 이게 뭐더라, 오소롬빅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트라이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메트리 스페이스 그룹을 할당을 해요. 몇 개가 있습니까? 230개. 그럼 230개의 스페이스 그룹이 다 나타나냐? 여태까지 그 크리스탈을 만들고 측정을 한 것들이 있는데 대충 몇 개가 있는지, 이게 상당히 오래된 데이터 같아요. 요새 더 좀 변화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게 자연계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모노클리닉이 제일 많았고, 보통 보니까 이게 전체가 몇 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30만 개입니까? 20만 개? 20만 개죠. 제가 잘 안 보여요. 작아서. 이게 15만, 10만, 5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모노클리는 20만 개도 넘게 나오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자, 그렇게 크리스탈 구조 스페이스 그룹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1절을 대충 끝낸 것 같아요. 이제 기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 시간을 했는데 오늘 좀 강의가 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크리스탈 보면은 이제 그 아톰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아톰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아톰들이 쭉 연결을 하다 보면 그게 플레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 플레인의 상호 거리를 재는 겁니다. 사실 크리스탈로그래피 할 적에.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다, 그 플레인이 많겠죠. 그것들의 상호 거리를 다 측정을 해갖고 입체적으로 각 원자들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많은 겁니다. 이게 손으로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마 그 컴퓨터를 크리스탈로그래퍼들이 옛날에 컴퓨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는 친구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자, 했어요. 갑자기 옛날 친구 생각이 나는데, 네, 아무튼 노벨상 탔습니다, 그 친구도. 예. 저는 그 덕분에 그 코디네이트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너무 굉장히 빨리 쓸 수가 있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크리스탈에서 유니트 셀이 있죠. 유니트 셀에 어떤 원자가 있습니다. 그 원자의 코오디네이트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부터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A 방향, 뭐 X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A인 유니트 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0.5다 그러면 0.5A가 그 점입니다. 코오디네이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일 큰 점이 뭐겠습니까? 1. 그러면 전부 다 프랙션으로
분수 내지는 소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다. 그럼 여기쯤 되겠죠. 4분의 1이다. 0.25 A에 해당하는 거죠. 뭐 역시 B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프랙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fractional coordinate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 점들은 다 뭐겠어요? 이 꼭지점들은 여기는 뭘까요? 1, 0, 0겠죠. 그렇죠? x만 1인 A니까 이 점은 A, B, 0겠죠. 그러니까 1, 1, 0겠죠. 여기는. 여기는 0, 1, 0. 여기는 0,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8개가 코너를 말해주고, 나머지 모든 점들은 이 안에서 이 3개의 점으로 값으로 말해주는데 그게 다 프랙션이라는 얘기예요. 1보다 작은 0보다 큰 값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두 점 사이 거리는 L이라고 그러면, L은 뭐 x1-x2 제곱의 a제곱 플러스 y1-y2 제곱의 b제곱. 이게 프랙션이니까. 그러니까 x1, y1, z1에서 x2, y2, z2까지의 거리. 그런데 이게 x, y, z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테시안은 90도니까 상관은 안 하지만 여기는 지금 90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계산해 준 겁니다. 제곱, b제곱, c제곱하고 x-x1 x2 y1-y2 2배의 ab 코사인 감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해서 L의 x1 점 1하고 점 2, x1, y1, z1, x2, y2, z2 사이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부피는 뭐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인데, 어쨌든 이거는 ABC,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스 제곱 알파 마이너스 코스 제곱 베타 마이너스 코스 제곱 감마 플러스 2배의 알파 코스 알파 코스 베타 코스 베타 감마 해서 2분의 1승 해준 게 부피예요. 그런데 큐빅 크리스탈이 되면, 큐빅 크리스탈은 뭐겠어요?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 90도니까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물론 이제 이 단위가 얼마냐는 알아야 돼요. 그게 A죠. A가 단위예요.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 쓰니까. 그리고 거리는 그러니까 x1-x2 제곱 플러스 y1-y2 제곱 플러스 z1-z2 제곱 전체의 스퀘어 루트 하고 AB 한 거, 그게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관계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플레인에 이름을 붙입니다. 크리스탈 플레인들이 있어요. 많은 플레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플레인 이름 붙이는 방법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밀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뭐 밀러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이게 왔다 갔다 나요. 밀러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그 밀러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HKL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A 엑시스를 어디서 인터셉트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로 h분의 1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 h분의 1. 예. 그리고 b 엑시스는 이 b 엑시스인데 k분의 1. 그다음에 c 엑시스는 l분의 1 했을 때 그 평면을 그러니까 a축, b축, c축을 어디서 인터셉트하는 게 인터셉트로 나타내는데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니까 그거의 역수를 취한 겁니다. 예. 그래서 h분의 1, k분의 1, l분의 1을 hkl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hkl을 우리가 밀러 인덱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면 이름 하면은 뭐 밀러 인덱스 hkl 평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 잠깐 보면 100 평면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게 100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A축이 이쪽입니다. 바꿔놔서 그래요. A축이 이쪽이에요. A축은 어디서 가겠어요? 0에 서 있었고 여기가 원점이면 1이죠. 여기가 1. 그러니까 A축은 안 만나요 중간에. 그러니까 1이죠. B축은 이게 B축인데 B축은 뭐 만나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A축은 그래도 각 그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 그러니까 1마다 만나요. 그렇죠? 이렇게. B축은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점에서 다 만나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이죠. 예. 무한대분의 1이 0이. 그쵸. 무한대분의 something이 되니까 0이죠. 예. 그 다음에 C축도 마찬가지. C축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기도 만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무한대분의 뭐 C가 됐든 어쨌든 0이죠. 그래서 1, 0, 0가 바로 이렇게 쭉 돼가는 평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 주황색보다 좀 옅은 거 한번 보면, 이거 보면 A를 넘어가는데 2분의 1에서 만나죠. 여기서 0, 1까지 가는데 2분의 1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인덱스가 2가 되는 거죠. 2. B는 1까지 간 동안 한 번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죠. 뭐 C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직하다,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하다고 했으니까 0이고, 여기 다 C는 0입니다. 그래서 2, 1, 0 면이 다 이런 면입니다. 요건 뭘까요? 뭐 이거 먼저 할까요? 이거는 A는 만나질 않아요. 없어요. 근데 B는 한 번 갈 때마다 만나죠. 그래서 0, 1, 0 면이 이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은, 근데 이걸 다시 세는 인덱스를 다시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까 같이 밀러 인덱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점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 일단 하나 있었죠? 그다음 두 개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원대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게. 그 A 사이에, 유니트에. 유니트 셀에서. 그래서 밀러 인덱스가 2가 됩니다. B 쪽에서는 하나 있었고, 없죠. 그러니까 하나죠. 1이 되죠. 그리고 0이에요. 2, 1, 0.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원리로 보면 이 파란색이 이게 무슨 색이죠? 초록색 비슷한 거. 이거 보게 되면은 A 방향으로 보면은 하나씩 걸리죠. B 방향으로도 하나씩 걸리죠. 그러니까 이건 1, 1, 0예요. 이것도 보면 A 방향으로도 하나씩 걸리고 B 방향으로도 하나씩 걸리죠. 이것도 1, 1, 0인데 여기는 위에 바를 쳐줬어요.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 펜을 좀 갖고 와야겠어요. 펜을 사실 제가 안 썼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펜 쓰게 되면은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다 됐어요. 자,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옮겨간데 이걸 만났어요. 평면을. 그러면 A 방향으로 옮겨갈 때 만났잖아요. 그럼 B 방향으로 옮겨갈 때는 플러스 쪽으로 가야지 만나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면을 만났어요. 올라가다가. 근데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지 만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바를 붙여준 거고 여기는 바를 붙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점에서 출발해서 그 면까지 갔는데 A 방향으로 만났어요. 그럼 B 방향으로는 플러스가 가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그걸 따져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면에 크리스탈 플레인의 이름을 밀러 인덱스로 붙여준다 하는 거죠. 밀러 인덱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자꾸 해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그림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요거 한 다음에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러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 면의 거리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면과 면 사이. 밀러 인덱스로 나타낸 플레인의 그 플레인과 다음 플레인 사이의 거리. 예, 그걸 D라고 그래요. 한 플레인에서 다음 플레인까지 직각으로 연결된 거리, 그걸 얘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perpendicular distance D between adjacent plane이, 일단 V가 있고요. 아까 볼륨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건 유니트 셀의 볼륨입니다. H제곱, B제곱, C제곱, 사인제곱 알파, 플러스 K제곱, A제곱, C제곱, 사인제곱 베타. L제곱, A제곱, B제곱, 사인제곱, 감마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이 컴퓨터가 센 게 있어야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퀘어 루트 쳐주면 이 D가 나와요. 그런데 오서론백, 테트라고널, 앤 큐빅 다 공통점이 뭘까요?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값이 다 뭐겠어요? 코사인 90도니까 0. 예. 그래서 코사인 들어간 데는 다 0이 돼요. 사인 들어간 데는 90도니까 사인은 1이죠. 예, 1이죠. 그래서 1.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 다 90도니까 그리고 그 90도일 때 V 값이 있었잖아요. 그게 ABC였나요? 약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D가 A제곱분의 H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K제곱 플러스 C제곱분의 L제곱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런 그 직각으로 돼 있는 거 각이 그러니까 오스롬빅, 테트라고널, 큐빅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했고 특히 큐빅인데 큐빅은 특징이 뭡니까? ABC가 같아요. ABC가 같으면 A제곱, B제곱, C제곱 같죠. 그러니까 뒤집어 주지 말고 같으니까 예. 그래서 D는 스퀘어 루트까지 아주 계산해서 K, H제곱 밀러 인덱스의 제곱의 합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 분의 A 이렇게 해서 D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가 큐빅 다른 건 좀 복잡하니까 코사인 계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큐빅을 가지고 좀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나 또 다른 데 있는 연습 문제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또 더 좋은 거는 코딩을 해가지고 이거 사실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데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그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 아까 밀러 인덱스 제가 좀 광고를 했던 거 얘기인데 밀러 인덱스 이런 경우 따지게 되면 어떻게 따져주냐면 인터셉트를 어디서 하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서 A는 1에서 인터셉트를 하죠. C도 1에서 인터셉트를 하죠. B는 B 쪽으로는 인터셉트가 없어요. 쭉 가잖아요. 그냥 B 쪽으로는. 그러니까 무한대죠. 그 역수를 취해주면은 1, 0, 1. 그래서 이게 101 플레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A에서 1 만나고 C에서 1 만나는데 B는 안 만나니까 0. 그래서 101이다. 마찬가지죠. 이것은 전부 다 A도 1에서 만나고 C도 1에서 만나고 C도 1에서 만나고 B도 1에서 만나고 111이니까 이런 밀러 인덱스가 111 플레인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뭐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해서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그 플레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00 플레인은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X축 사실 XYZ를 카티시안으로 표현을 하면 좀 쉬워요. 네, AB는 아무래도 각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직교하는 오스롬빅이라든지 큐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할 때 큐빅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100 플레인은 이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110는 X 만나고 Y 만나야 돼요. 그래서 110는 이렇게 이 큐브의 대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고, 다음에 111은 바디 다이고널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런 플레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디렉션 벡터를 따져주라 그러면 디렉션은 그 면을 향해서 나가는 그 면과 수직한 벡터. 그 디렉션 벡터라면 그 밀러 인덱스와 같습니다. 그게 111이에요. 100이에요. 이건 110이죠. 이거는 111이에요. 예. 그 벡터가 그 면과 수직합니다. 그런 관계를 아시라고 이런 것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큐빅에 대해서 아까 다루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께 그래서 제가 기억해 주실 공식이 이거 밀러 인덱스의 스퀘어의 합에 스퀘어 루트 붙인 것 분의 A가 바로 이 디스턴스다. 이 면과 면 사이의 거리다 하는 거죠. 100 플레인 사이 거리는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는 1분의 A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A가 되는 거. 뭐 당연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큐빅 레티스에 있는 플레인을 보면 100 플레인이 있고 110 플레인이 있고 111 플레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프리미티브의 경우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플레인이 있다고 하는 건 거기 아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텀들이 쭉 나란히 있으니까 그 아텀들로 해서 그 전체 플레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디프렉션, 그것이 그레이팅 작용을 했고 디프렉션이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리미티브는 그 꼭지점 레티스 포인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티스 포인트만 연결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페이스 센터드가 됐을 때는 그 중간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유니티 셀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아톰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티스 포인트가 있다고 봐도 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A 방향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 만나죠. 그러니까 2 이쪽 방향 없으니까 제로. 이거는 역시 A 방향으로 갈 때도 한 번 만나고 B 방향으로 갈 때도 이제 B 방향이 뭐 어느 쪽에도 상관없는데 A 방향으로 갈 때도 한 번 만나고 B 방향 갈 때도 여기 두 번 만나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0죠. 또 이렇게 만나니까 뭐 111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바디 센터드의 경우에는 2, 0, 1, 1, 0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기 때문에 원원제로 2 to 2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미티브냐 페이스 센터드냐 바디 센터드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이렇게 면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그래피 하면 이제 표면에만 봐도 이렇게 면들이 보이거든요. 수종 같은 거 보면. 근데 그런 면들이 수종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많으니까 그 면에 각 면들마다 디프렉션을 하죠. 우리 이제 브래그는 이걸 리플렉트하는 모델을 써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뭐 리플렉션이나 디프렉션이나 뭐 같은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크리스탈 페이스는 레티스 플레인들이 있어서 그 레티스 플레인들이 디프렉션을 한다. 디프렉션 하기 때문에 each diffraction 이게 라우의 반점인데 보통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 이 반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플레인에 의해서 디프렉션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반점과 그 각도라든지 또는 그 각도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사한 엑스레이의 그 웨이브랭스라든지를 통해서 뭐를 거리 그 스팟을 만든 그 플레인과 그 다른 플레인 사이의 거리를 알 수가 있고 그 거리로부터 뭘 알 수 있다? 밀러 인덱스. 그러면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 그러면 아톰 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낸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하는 건데 그 관계식을 얻어낸 것이 브래그 이퀘이션입니다. 그 브래그 이퀘이션은 뭐냐면 그 리플렉션 모델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게 레티스 포인트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면이죠. 각 그 그레이팅 이게 면들이 엑스레이를 리플렉트 시킨다고 그래요. 뭐 디프렉션 시킨 건데. 그러니까 마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리플렉트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보통 이게 시타란 각도로 조사가 돼요. 그럼 출사각도 나오는 것도 입사각이 시타면 나오는 각도 시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무래도 얘보다 빠르겠죠. 왜 빠르겠어요? 이건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냐, 옆에 거하고 얼마나 머냐 하는 건데 이 거리가 D예요. 이 사이 거리가 D입니다. R하고 S 사이가 거리가 D예요. 그 R하고 S는 거리가 D인데 이 경로 차이는 이거 직각이라고 놨을 때 여기 직각이라서 FS하고 SG만큼이 그 M이 더 가야겠죠. 그럼 이만큼 더 간 것이 이 엑스레이 파장하고의 정수배가 되면 보강간섭. 그럼 밝은 라우의 반점. 상세 간섭하게 되면 안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 FS하고 SG 이 거리가 n배의 람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n은 뭐 브래그 이퀘이션의 오더라고 그러는데 보통 2를 씁니다. n이 이퀄 1인 게 first order reflection이고 n 이퀄 2인 게 second order reflection, n 이퀄 3인 거냐 third order 하겠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n이 이 n 값이 그 작은 걸 씁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인 세타 값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각도가 크거든요. 그렇죠? 사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커브니까. 이게 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값이 사인 세타 값이 예. 잠깐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n 이퀄 1짜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여기까지가 이게 D인데 요 거리 요 FS가 뭐겠어요? D 사인 세타죠. 그렇죠? 아, 이게 이 각도가 90도니까 이 세타나 이 세타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FS고 SG도 D 사인 세타. 그래서 2D 사인 세타가 n배의 람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람다는 뭐겠습니까? 뭐 2D 있었고 n분의 2D 사인 세타. 그리고 이 D가 뭐가 되겠냐 하면은 사실은 원래 D가 거리였잖아요. 그 면의 이름은 HKL 밀러 인덱스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n이 있으면 사실 이게 NKNL은 사실 그 밀러 인덱스가 있는 D를 n분의 1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 관계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2배의 D, NH, NK, NL의 사인 세타가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타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혹시 엑스레이 장비가 이게 소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 있네요. 예.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리오메타는 이제 각도 계량입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있어요. 엑스레이 소스가 있어갖고 뭐 엑스레이도 옵틱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샘플을 단결정으로 보통 만드는데 크리스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시키면은 그 들어가는 각도가 있겠죠. 그러면 또 출사각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각도로 들어가면 이 샘플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맞아서 이제 반사각이랄까? 그러니까 그 출사각이 있어갖고 디텍션이 되겠죠. 물론 이 각도에서만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고정을 시켜요, 사실은. 샘플을 돌립니다. 샘플을 돌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입사각의 그 각에 따라서 규정된 디텍터에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타에 대해서 그 인텐시티를 측정하게 만든 것이 보통 일반적인 엑스레이 디프랙터 메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쪽에서 조사시켜주고 샘플을 돌려요. 로테이트 시키고 보통 디텍터에서 그 디텍션이 됩니다. 뭐 특수한 경우는 이걸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인텐시티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각도에 따라서 그 피크가 나온 점을 통해서 그게 이제 2D 사인 세타 이퀄 n분의 그 람다는 이제 우리가 여기 소스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 각도 측정하면 d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엑스레이 디프랙터 메타 또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이 공식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브래그 앵글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플레인 D가 세퍼레이션이 뭐 3.5 옹스트롬 10만 10승미터니까 옹스트롬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하면 35 피코미터가 이게 아니 350 피코미터. 네, 그렇죠. 이거는 150도 피코미터 짜리 150짜리 엑스레이를 썼어요. 엑스레이가 짧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하면 시타를 구해주면 이거 시타 구하라는 얘기예요. 시타 구해주면 아크사인 2D분의 n 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n 이퀄 1일 때 구해주면 12.73도, n 이퀄 2일 때 26.14도, n 이퀄 3일 때 41.37도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n 이퀄 2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서 놓으면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1100 플래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3.5 곱하기 10-10승미터 여기서 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n 이퀄 2에 대해서 시타가 26.14가 나왔다면 이거는 아마 같은 크리스탈이었다면 이것의 2분의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됐어요? 루트 200면 200니까 2제곱 플러스 00니까 4분의 루트 4니까 2분의 이거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이 되는 거고 300였다면 루트 9니까 3의 제곱의 루트니까 3분의 그거겠죠. 3분의 2 값이겠죠. 그래서 1.17 곱하기 10승 이렇게 나오는 관계가 되겠고 시타 값은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가 우리가 브래그 이퀘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뉴트론 디프랙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뉴트론 디프랙션은 왜 그러냐면 엑스레이는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엘렉트론의 엘렉트릭 다이폴하고 인터랙션해서 디프랙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트론도 웨이브 캐릭터가 있어요. 메타 웨이브. 네, 그래서 뉴트론도 소스에서 때려주면 그것이 어떤 웨이브랭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뉴트론 제너레이터는 원자로가 있어야겠죠. 뉴트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뉴트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컬리메이터에서 빔으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그레이팅에서 디프렉트를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모노크로매틱, 그러니까 파장이 같은 그런 디프렉션 그런 뉴트론이 만들어져요. 그 뉴트론으로 샘플을 때리게 되면 그것이 디프렉션을 합니다. 디프렉션한 걸 디텍트를 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이게 웨이브랭스 가져요.
그리고 보통 서멀 25도의 서멀 그 뉴트론이 갖는 파장이 일정합니다. 어떻게 일정하냐면 보통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인데 XYZ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2분의 1, 2분의 3 KT에서 2분의 1 KT만 잡는 거죠. 그 키네틱 에너지가. 그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N V제곱인데 2N분의 P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P를 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P제곱이 NKT니까 2는 없어지고 루트 NKT죠. 그러면 두브로이 물질파에서 람다는 P분의 H, MPKT분의 H 이거 계산해주면 뭐 지금 이게 뉴트론이니까 뉴트론 매스, 그리고 뭐 K 값, 그다음에 298K, 그다음에 이거 H 해서 하면 250 피코미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이것도 뭐 2.5 옹스트롬 250 이 피코미터 하니까 그 정도 디멘전을 잴 수가 있다는 거죠. 거리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디프랙션을 시키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엑스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기 때문에 엘렉트론이 디프랙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소 안 보입니다. 전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프랙션 시키기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헤비아트 그래서 이제 보통 크리스탈에 헤비아톰 트리트먼트를 해요. 뭐 팔라듐이나 플래티늄을 붙여갖고 그것들 위치를 알고 그것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식의 방법을 쓰거든요. 그걸 헤비아톰 트리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엑스레이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뉴트론은 뉴클레아이에 디프랙션 하는 거예요. 뉴클레아에 부딪혀서 스캐터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이드로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비아톰들은 뭐 헤비아톰들이라고 해봐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보다 큰 거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위치를 엑스레이로 측정을 하고 서플리먼트리하게 뉴트론을 해서 수소 특히 이제 수소 위치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뉴트론 디프렉션을 해서 위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큐빅 레티스 얘기 아까 말씀드린 그 큐빅 레티스 기억하시죠? 뭐 조금 아까니까 뭐 프리미티브 그다음에 이거 바디 센터드 아니요 페이스 센터드 그리고 바디 센터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보면은 있는 게 뭐 1100, 110, 111, 200, 210 211, 220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을 해요. 프리미티브 셀에서. 뭐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다른 원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이게 세타 값을 측정을 했을 때 D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플레인에 대해서 어떤 값들이 나오냐면 이게 밀러 인덱스의 제곱의 합의 루트 C라고 그랬죠. 그럼 100은 뭐겠어요? 그냥 1이죠. 그럼 A. 그다음에 110면 1제곱 플러스 1제곱 제로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11은 루트 3분의 1 200은 뭐 루트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이건 210은 루트 5분의 1 211은 루트 6분의 1 이거는 220는 루트 8분의 1 A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페이스 센터드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밀러 인디스가 모두가 이게 이분이거나 짝수거나 200, 220, 110, 111, 다 홀수거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1, 200, 220, 311 다 홀수죠. 22 다 짝수죠. 400 다 짝수죠. 331 다 홀수죠. 이렇게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 센터드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A의 루트 3분의 1, 2분의 1, 루트 8분의 1, 루트 1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센터드 큐빅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이 밀러 인덱스의 전체 합이 그러니까 H 플러스 K 플러스 L의 합이 그것이 그 짝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200 짝수죠. 110 짝수죠. 22 짝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인덱스 값에 따라서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 루트분의 A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큐빅 레티스 정리하고 대충 23장의 4절까지 우리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